방콕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월요일 아침이 밝았는데도 기분이 여전히 좋은 곳이 바로 이 태국이지 않나 싶네요. 한국이었으면 월요병에 걸려서 출근하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요일 밤에 개그 콘서트가 끝날 때 나오는 그 음악, 굉장히 우울해지는 음악이 떠오르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태국을 사랑하는 이유, 제가 태국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태국에 처음 왔던 시간으로 좀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태국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려면,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가족여행으로 패키지 여행을 왔었거든요. 방콕 파타야 4박 5일 패키지를 왔었는데, 가족들의 결정에 떠밀려서 온 곳이 태국이었고, 당시에 저는 태국을 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냐, 그때 태국하고 일본이랑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고 볼 것도 많고 여행지도 많고 유명한 곳들도 굉장히 많아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태국 같은 경우는 뭐 불교의 나라, 동남아, 이런 이미지 때문에 굳이 동남아 국가를 여행을 가야 돼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모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 패키지 여행으로 온 태국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태국을 딱 오고 제가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태국이 아닌데, 너무 좋은데, 아니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나라가 있다고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때는 당연히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뭐 태국어는 하나도 모르던 시기였고, 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제가 태국 처음 올 때 지네어를 타고 왔거든요. 지네어를 딱 타고 수완나품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밖에 나가는데, 와,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에 나라가 있구나,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날씨였어요. 그때가 38도였습니다. 아무튼 그 후끈한 열기를 공항 밖으로 딱 나갔을 때 그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하면서, 와, 이렇게 더운데 여행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패키지 여행이었기 때문에 미니밴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가이드분이 뭐 태국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40세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남자분이었는데, 그러면서 태국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태국어 꼬부랑 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부럽기도 했고, 나도 진짜 태국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방콕 파타야 4박 5일 패키지가 시작이 되면서 뭐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우리 패키지 팀들이 주로 가는 코스들이 있잖아요. 뭐 중간에 한식당도 한번 가고, 어떤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해야 되는 그러한 짜여진 코스 같은 데도 갔고, 뭐 라텍스였나? 아니면 보석류 막 이런 거 구입하는 그런 곳들도 이렇게 들렸고, 한식당도 갔고,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도 갔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 거길 딱 갔을 때, 저는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이제 같이 있잖아요. 파타야의 워킹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어떤 한국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이었는데, 여기를 가족들이랑 왔냐고, 여기는 남자끼리 오거나 혼자 와야 되는 곳이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저는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태국 오기 전까지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파타의 워킹 스트리트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태국을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 유흥가를 보면서, 야, 나도 태국 여행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구 샘솟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생활을 해 오면서, 뭐 20대 때는 제가 알바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알바를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가면서 수시로 항공권 사이트 들어가서, 땡처리 항공권 어디 없나, 저가 항공 뜬 거 어디 없나, 태국 가고 싶다, 태국 가고 싶다 계속 외치면서 항공권 뒤져보고, 저렴한 거 뜨면 예약하고, 방콕의 숙소 같은 거 진짜 싼 거 막 알아보고, 막 몇 주씩 여행도 오고,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여행만 와서는 나는 이거는 평생 끊을 수 없겠다, 이 오라오라병은. 유학을 가자.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진짜 고민 끝에 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태국 유학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동의를 하시겠지만, 솔직히 태국에서 뭐 아무리 알아준다는 학교를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못 받는 게 현실이고,
듣도 보도 못한 학교이기 때문에 태국 내에서나 그나마 뭐 써먹을만 하겠지, 태국 밖으로 나가면은 어디서든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저도 생각을 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엄청 많이 말렸거든요. 뭐하러 태국 같은 그러한 동남아 국가로 유학을 가냐고, 갈 거면은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야지,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때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다가 그냥 한 번뿐이 안 사는 인생,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후회하는 거니까 그냥 도전해 보자, 뭐 정한되면 그냥 태국에 뼈를 묻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유학을 오게 됐거든요. 저도 사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시간이었죠. 태국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또 새로운 태국의 모습을 보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학 오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태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공부는커녕 학교 공부는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학교 생활을 마치게 됐죠. 사실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저도 굉장히 쪼들리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진 못했거든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여유가 조금 생겨 나가기 시작할 때쯤 이제 좀 태국의 다양한 것들을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지방도 이렇게 여행도 가보고, 조금 좋은 식당들도 가보고, 좋은 호텔 뷔페 같은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보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직장 생활이 끝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로컬 지역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좀 등한시하던 그런 지역들을 촬영을 하기 위해 다녀보면서 태국이 이렇게 많은 여행지들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녔던 곳은 동네 탐방 수준밖에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는 즐거움,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그러한 곳들을 이렇게 새로운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그것도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나만 그냥 가서 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 많은 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사실 자체가 뭔가 저한테는 태국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 보고 그냥 즐기고 여기서 끝이 나면은 제가 태국에 대한 애정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죠. 태국에 대한 아쉬운 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한국에서 태국까지의 비행시간 5시간 반. 5시간 반이 뭐가 멀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뭐 북미나 유럽에 비하면 짧으니까. 근데 이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태국은 그래도 5시간 반은 타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은 5시간 반이든 15시간 반이든 이렇게 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는데, 이제 5시간 반도 조금 길게 느껴져요. 특히나 이제 저가 항공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비행기도 좀 좁기도 하고 기내식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더 심심한 것도 있고, 물론 이거는 추가 비용을 내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딱 한 가지 아쉬운 점 빼고는 태국이 정말 안 좋은 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이 태국이지 않나 싶어요.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가 자체가 우리나라는 상중하가 있으면 하가 없잖아요. 있어봤자 중 이상부터 시작이 되는데 태국은 내가 어떤 거를 즐기고 싶을 때 상중하 옵션이 다 있다는 거, 가격이 가장 비싼 것부터 가장 저렴한 것까지 다 나눠져 있다는 거. 뭐 팟타이를 하나 먹어도 가장 비싼 고급 팟타이는 뭐 400바트부터 시작하고, 쇼핑몰 팟타이는 150바, 길거리 팟타이는 40바,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40바짜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간 이상부터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뿐만 아니라 뭐 숙소에 대한 옵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랑 태국의 가장 큰 차이이지 않나 싶고, 또 그 부분이 또 물가적인 측면에서 태국을 사랑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태국 여행 왔을 때 이 뜨거운 곳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땀에 찌든 몸을 이끌고 이제 호텔방에 딱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맥주 캔을 딱 하나 까고 꼬치구이를 먹던 그 시절,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 여행객 시절에 이 기분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다니다가 날이 뜨거워 죽겠는데 이제 세븐일레븐에 딱 들어가면은 띵동띵동 벨 울리면서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확 풍겨올 때, 그때가 이제 태국에 대한 애정이 막
뿜뿜 넘쳐나던 그러한 순간들이지 않나 싶거든요. 마사지 받을 때도 저렴한 가격으로 마사지 받는 것도 그렇고, 야시장에서 뭐 라이브 뮤직 나오는 곳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에 술 한잔 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태국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고, 외국인들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 밖에 경치를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안개가 좀 낀 하늘이긴 한데, 오늘 알려드릴 태국어는 무엉타이나 유마, 태국 참 살아볼만 하네 라는 문장이고요. 태국에 대한 경험담 있으시면 짧게라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태국을 몇 번 정도 여행 와보셨는지, 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짧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